혹시 요즘 머리를 감고 난 뒤 배수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많이 빠져 있고 빗질 한 번만 해도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끼어 나온다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현상이 며칠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말릴 때마다, 아침에 베개를 볼 때마다 반복되는 탈모의 흔적.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탈모가 시작된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탈모라는 거대한 문제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탈모, 머리카락은 왜 우리 곁을 떠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두피 건강과 모발 관리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 탈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지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탈모는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여성 탈모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생활 방식과 환경 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탈모로 병원을 찾는 20에서 30대 환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탈모 환자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탈모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건강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탈모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잦은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습관, 스마트폰과 야근으로 무너진 생활 패턴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탈모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버티고 있지만 머리카락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두피와 모발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거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탈모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방치한다면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우리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특히 두피로 가는 혈류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낭은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다가 힘없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낭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의 원활한 재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은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원형 탈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큰 충격을 받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뒤 갑자기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모발 건강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 큰 수술이나 질병 후에도 일시적인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생존에 더 중요한 기관으로 돌리기 때문에 모발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탈모 예방과 치료에 있어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잠든 사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과 성장을 반복합니다. 낮 동안 외부 자극과 손상에 노출되었던 모발과 두피는 밤 동안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을 통해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 즉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면서 모발이 재생되고 강화됩니다.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 합성이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해되고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며 이는 결국 모낭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될수록 두피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아져 모낭에 이중고를 안겨주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모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탈모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도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생존에 덜 중요한 부분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확보하기 위해 비필수적인 기능들을 중단시키는데 모발 성장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철분, 아연, 단백질, 비타민 D 부족은 탈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 부족은 두피와 모낭의 산소 공급을 저해합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부족할 경우 모발 성장이 둔화됩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핵심 구성 성분이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곧 모발 약화로 직결됩니다. 비타민 D는 모낭의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급격한 다이어트 이후 몇 달 뒤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는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영양 결핍성 탈모는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재개하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리한 다이어트는 머리카락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모는 종류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느냐입니다. 탈모의 종류는 크게 유전성 탈모와 비유전성 탈모로 나눌 수 있으며, 비유전성 탈모는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영양 부족, 질병 등 다양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유전성 탈모의 경우 원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탈모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며 이마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탈모의 신호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모낭 자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설마 아니겠지 하며 몇 년을 방치합니다. 초기 탈모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모낭 자체가 약해져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탈모 극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탈모 유형을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는 작은 관심이 미래의 풍성한 모발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샴푸만 바꾸면 탈모가 해결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피 청결은 모낭의 염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샴푸 하나만으로 탈모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탈모 방지 샴푸들이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탈모는 단순한 겉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우리 몸의 일부이며 몸 내부의 문제가 두피와 모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기본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탈모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관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몸 내부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의 잎만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건강한 신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은 탈모 치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장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탈모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 작용하여 두피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이는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모발 성장을 저해하고 탈모를 촉진합니다. 마치 식물에 물과 비료를 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모낭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흡연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모낭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두피 환경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마시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과 아연 등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독소를 증가시켜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 기능 저하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탈모를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숙취로 인한 수면 부족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발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두피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당장 끊거나 줄여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모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면 단순 탈모가 아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전신적인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혈,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은 모낭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루푸스나 원형 탈모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게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 이상 문제들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모의 경우 단순 유전보다는 호르몬 변화나 철분 부족과 관련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요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제품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부작용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이나 비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두피 검사 등을 통해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내과적 질환이 있다면 먼저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탈모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 질환을 해결함으로써 탈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모는 자신감과 일상생활,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사회생활과 자아 존중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탈모로 인해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카락 몇 올이 아니라 무너진 생활 습관과 지친 몸 상태가 보내는 SOS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조용히 빠지지만 그 원인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모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탈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탈모는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발 관리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